네, 블루캠프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이제 그 구형까지는 나왔습니다. 네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지금 이 구형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고 네네. 선고가 지금 11월 15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 선고를 예상하게 되면은 그 좀 문제가 좀 있죠. 다만 뭐 지금 사법이 지나치게 정치화됐고 정치가 사법화되어 있는데 저는 뭐 법원을 신뢰합니다. 법원에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수사 과정 전체를 보면은 거의 뭐 먼지 털기식 그다음에 약간의 뭐 조작 편파 수사였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뭐 목적은 정치 보복성 수사였기 때문에 저는 뭐 법원에서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판결 선고를 뭐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다만 나타난 증거들을 봤을 때 네. 결국 이게 뭐 비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벌금 100만 원형인데 네네. 이거죠? 네네. 결국은. 근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네네.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재판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 중요 사건에서 판결 선고 장면을 뭐 공개한 경우 매우 드물죠. 네, 옛날에 사실. 이제 국정농단 사건 이렇게 대법원 판결 때는 이제 그 그렇죠. 중간적인데 대법원 최종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고 1심 판결이 그냥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심 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판결 선고를 갖다 공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냥 네. 이 정치 공세일 뿐이다. 정치 공세고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당에서 법 왜곡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워낙 지금 뭐 검찰의 수사가 그야말로 짜집기 수사하고 편파 수사하고 또 선별 수사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한 어떤 제동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예. 외국에서도 뭐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데서 또 이런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러니까 왜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가 되는 걸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서 기소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드러났는데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본인 그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객관의 피고인에게 의무가 불리한 증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그럼에도 그런 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사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에 있어서도 백현동 그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기를 1년 동안 내질 않았습니다. 내면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내는 거예요. 이런 행태들. 그다음에 다른 뭐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 객관적 상황이라든가 과거의 판례 또 법리에 어긋남에 불구하고 어떤 건 내고 어떤 건 안 내고 이런 어떤 검사들의 자의적 판단을 제어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객관적 어떤 증거로서 증거은닉 네. 이거라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건가요? 뭐 증거 은닉도 있죠. 네.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청문회가 지금 다음 달 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수원지검은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수원지검이 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언론 상대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에 나와 갖고 네.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당사자를 불러내는 게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아무런 위헌 위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 탄핵 의결하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거는 법사위에서 한번 검토해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청문 절차를 좀 거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당당하게 응하고 선은 있고 후는 이렇고 그런 시시비비를 갖다 주장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언론 상대로 해갖고 우리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는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주도로 여러 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로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나온 헌재의 결정 중에서 받아들인 케이스는 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어떻게 자평을 뭐 하십니까?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헌재 판단은 뭐 또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저도 뭐 이정섭 검사 사건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헌재 판단에 좀 아쉽다. 예. 그러나 어쨌든 뭐 헌재에서 판단한 거니까 존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번에 어쨌든 그 제기된 그 탄핵 상대 검사들은 또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만 그 탄핵 사유에 대해서 탄핵 사유 존부에 대해서 좀 더 법사위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법사위에 넘겼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법사위가 그 결과를 보고서 예.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법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그 이 카테고리에서 같이 좀 그 소화 좀 하죠.
그 최재형 목사, 네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했던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둘러싼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 네. 권고가 나왔습니다.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대한민국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래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불기소로 의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그래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8대 7로 한 표 차이로 기소 의견이 났다고 이제 저 보도를 봤는데 저는 뭐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그 네. 상황들에 관련돼서 다 녹음돼 있고 녹화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 저걸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뭐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 보면 분명히 대통령과 배우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또는 김건희 여사의 지위라고 하는 게 국민들 듣기에는 그냥 일반 다른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에서 영분에서 보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뭐 마포대교에 가셨을 때 대통령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네. 그냥 다 지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게 어떤 그런 이번에 수사심의에서 어쨌든 기소 권고를 한 건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검찰이 받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받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세요? 예, 지금 뭐 새로 되신 분이 제대로 할 것 같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심의정 검찰총장? 예, 예. 네, 뭐.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만약에 그 검찰이 안 받아들이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더 강화해 주는 하나의 당연히 요소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명백하게 예.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또 네. 기소하지 않고 예. 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 특검을 도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수사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네. 최소한 특검이 발동될 시기적 요건은 성립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고. 뭐 그렇죠. 예, 뭐 그렇지. 검찰 수사가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이 발동하지 않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검찰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저희들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건에 관련해서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공천 개입 의혹도 불거지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뭐 아니 된 굴뚝에 연결하겠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관련해 갖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은 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한 뭐 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과거 어떤 국정농단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 초까지 김건희 특검법이 그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만료로 네네. 조사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예. 지금 다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뭐 국회 재의결 그래서 빨리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끝날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민 정서의 측면에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다른 위법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당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금투세 토론 배틀이 있었어요. 혹시 네. 의원님도 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뭐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오래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정책 토론은 처음입니다. 되게 처음이죠. 예, 예. 정책 의총을 통해 갖고 당론을 결정해 왔는데 이게 토론 형식으로 정책 의총을 개최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어쨌든 이게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어떤 토론 과정을 통해 갖고 상대를 설득하고 또 거기에 타당한 점이 있다 하면 공감하고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아니라고 봤거든요. 오히려? 네네. 오히려 그래서 차이만 더 벌린다? 예,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들끼리 모여갖고 의총을 통해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지도부가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들과 또 어떤 상황들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게 토론에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의총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도 뭐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다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개돼 갖고서 유튜브에 생중계됐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작 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또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이 오셔갖고 네.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결국 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또 증폭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쉬웠습니다. 이강일 의원이 뭐 역할극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 문자 공개돼서 또 논란이 뭐 됐어요. 부적절한 거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뭐 당에서도 일부 또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그 언급을 했는데 토론 배틀까지 열 정도면 당 의견이 갈라졌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굳이 당론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의원 소신에 그냥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뭐 그래도 되겠지만요. 예. 예. 어쨌든 그 투표가 뭐 공개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게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가 크고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입장을 정해서 하는 게 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겠죠. 네. 그러면 의원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는 그 의안과 당론으로 추진해야 되는 의안을 가르는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그 뭐 당론이냐 어떤 그 개인 소신 투표냐 네. 이게 있어서는 결국 뭐 당론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국민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련해 갖고 민주당의 어떤 노선과 어떤 입장들 이런 거 비교해봐 갖고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문제죠, 사실.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금투세에 대해서 뭐 완화 내지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네네.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다수가. 네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저는 거죠. 뭐 당 대표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입장은 이게 완화다 또는 뭐 폐기다 유예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우리가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어로 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유예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최근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럼- 저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네. 주식시장을 좀 살려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좀 검토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아예 폐기를 네, 말씀하세요. 그런 게 낫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기. 네, 그렇게 해놓고 어. 민주당이 좀 집권해서 주식시장이 좀 살려놓은 다음에 예. 그런 상승기에 다시 뭐 여론을 모아갖고 전체적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더 그래야 오히려 더 나가신 거네. 그래야 유예도 이게 아니라. 그래야 이게 좀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예. 유예 정도로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지금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당의 그 당 지도부의 일정으로는 이르면 내일 정책의총 열어서 당론을 한번 정해 보겠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내일 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이렇게 끄는 것보다 예. 빨리 결정하는 게 낫겠죠. 네. 근데 토론 배틀을 열 정도로 의견이 갈리면 이게 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뭐 정책의총에서. 다수의 의견은 결국 최종적으로 예. 이게 그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된다. 다수결로 해서라도 내일 결정할 텐데 더 저는 끌면 안 이게 된다. 더 오래 끌면 끌수록 예.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예. 또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용산만찬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뭐 예상대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너무 한가한 만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여당과 당 그 청와대 예. 아니 그 용산이죠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모여갖고 대통령 중심으로 저렇게 한가하게 그냥 밥이나 먹고 끝나는 만찬을 왜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안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거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여사 건에서 아까 저희가 그 2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견이 네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뭐 김건희 여사 최소 사과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오히려 네네. 전혀 안 좋을 수가 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야당에게 네네. 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이 최선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예. 사과했다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하는데 예. 굳이 더 나가서 또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냐 이런 여론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일시적으로는 그게 될 수 어쨌든 뭐 김재원 의원 같은 뭐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정직하게 가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정도죠, 사실.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고 뭐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비등에 있는 어떤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좀 조금이라도 불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저는 하세요. 조금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서 예. 위법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지금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할 일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 떠서 특검은 계속 저희들이 요구할 거기 때문에
특검법은 별개고 네네, 별개. 사과하고는 별개인데 네. 아무튼 여론 지형 안에서는 조금은 효과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그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본인께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어떤 그 유감 표시를 하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유감 표시하면서 그냥 그 내조. 배우자로서 내조 역할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냥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네. 뭐 아까 이제 잠깐 마포대교 이제 간 거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런 활동 갑자기 자제하는 게 좀 낫다. 그렇죠, 네.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국민 감정이 안 좋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그 추석 때 예. 그 지역에 다녀보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 다녀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되게 김건희 여사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정치에 관련해서는 역시 김건희 여사가 참 그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평가가 점하고 있다. 뭐 상당 부분이 결국 상당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어쨌든 무책임과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떤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뭐저 소금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네네.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밀린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뭐 진단하십니까? 둘 다 아니겠습니까? 둘 다라고 보세요? 두 분 간의 관계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예. 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게 어떤 시중의 그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 영향력이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죠.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검사로서 평생 살아오고 검찰총장까지 지내본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어떤 사건의 사안을 봤을 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